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부산에서 흉기 피습을 당했습니다. 이후 서울로 이송돼 서울대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데요. 이를 두고 의료계에서는 서울로 헬기 이송이 꼭 필요했냐는 등 여러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경제부 김동욱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김 기자, 우선 현재 이재명 대표 상태는 어떤 것으로 알려졌는지 궁금하거든요.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쾌차름입니다. 의료계도 현재 여러 사안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지만 이런 피습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대병원 집도의회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민승기 서울대병원 이식혈관외과 교수가 지난 2일 수술을 집도했는데요. 현재 순조롭게 회복 중이지만 경과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미음 식사도 하고 간단한 의사소통을 하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쉰 목소리지만 느릿느릿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당 관계자는 아직 안정이 필요한 상태여서 며칠간은 면회를 받지 않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지금 상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선 여러 가지 좀 논란이 나오고 있는 게 열상이냐 자상이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 음모론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일각에서는 열상이라고 보도가 되는데 이는 명백한 가짜 뉴스라며 자상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열상과 자상이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자상은 예리한 것에 찔려서 입은 상처를 말하고 열상은 피부가 찢어져서 생긴 상처입니다. 이런 특성 차이 때문에 일부 유튜버들이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열상으로 보도가 이루어진 경위를 한번 살펴보면요. 피습 직후 소방당국의 발표 때문입니다. 부산 강서소방서는 2일 좌측 목 부위 1.5cm 열상을 입었다고 밝혔는데요. 어제 서울대병원 집도의회 브리핑에서는 왼쪽 목에 1.4cm 자상을 입어 손목 정맥을 봉합하고 혈관 재건수를 했다고 밝히면서 열상이냐 자상이냐 논란은 일단 일단락이 됐습니다. 네, 우선 소방당국의 발표 그리고 이어지는 의료진의 이제 브리핑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또 의료진 브리핑이 이틀 뒤에나 열리면서 더욱더 논란 확산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서울대병원은 어제 수술 이틀 만에 집도의가 언론 브리핑을 열고 수술 경과 등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사고 당일인 지난 2일에는 오후 5시 10분 브리핑을 예고했다가 1시간 50분 만에 돌연 취소했는데요. 이를 두고 언론과 의료계 등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이틀 뒤인 어제 뒤늦게 브리핑을 연 겁니다. 서울대병원 측은 외상 환자의 특성상 안정이 최우선이었고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환자 동의 없이 발표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많이 회복했고 언론 브리핑에 대해 설명했더니 동의를 해줘서 그제서야 열 수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그동안 의료진 브리핑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여러 의혹들도 나왔습니다. 이번 집도의 브리핑으로 열상이냐 자상이냐 등 일부 논란들은 명확해진 것도 있는데요. 반면 브리핑을 보고 읽기만 하고 기자 질문은 또 받지 않으면서 일부 논란이 확대된 것들도 있습니다. 브리핑의 시점도 논란이 됐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울대병원 집도의의 일부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선은 전국 최고 수준의 권역 외상센터를 갖고 있는 부산대병원에서는 당혹스러워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문제가 된 발언은 집도의회인 민승기 서울대병원 교수가 경험이 많은 혈관 외과 의사의 수술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다. 부산대병원의 전원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한 부분입니다. 제가 오늘 부산대병원 관계자와 통화를 해봤는데요. 이 관계자는 우선 진실 공방할 그런 게 아니다. 서울대병원에서 제대로 입장을 밝혀주면 될 문제라고 조심스러워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희는 최종 의료기관이라며 병원이 생기고 나서 다른 곳으로 전원 보낸 것도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산대병원 측은 당시 7명의 전문의가 투입돼 수술 준비를 했으며 이재명 대표의 서울 전원을 반대했었는데 이 대표 가족들의 뜻에 따라 옮기게 됐다는 입장입니다.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시설인데요. 365일 24시간 신속한 수술까지 할 수 있고 복지부 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 등급인 A를 받은 곳입니다. 전국 최고 수준인 권역외상센터로 이 대표 수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곳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이로 인해서 의료 서열화 문제가 다시 한번 부상하고 있는 상황인데 부산시 의사회에서는 지역 의료계를 무시했다. 이러면서 반발 성명을 냈다면서요.
네, 부산시 의사회는 지역 의료계를 무시하고 의료 전달 체계를 짓밟았다며 어제 규탄 성명을 냈습니다. 예. 또 환자의 상태가 아주 위중했다면 당연히 지역 상급 종합병원인 부산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했고, 그렇지 않았다면 헬기가 아닌 일반 운송편으로 연고지 종합병원으로 전원해야 했다면서 이것이 국가 외상 응급 의료 체계이며 전 국민이 준수해야 할 의료 전달 체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MBC 라디오에 출연해 이 대표 이송은 응급 의료 체계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피습 당일 부산대병원 외상센터에서는 응급치료만 받고 헬기로 서울대병원에 이송돼 수술을 받은 것을 두고 특혜란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가짜 뉴스라며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 보도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우선 한편 홍익표 원내대표가 특혜 논란을 언급을 했거든요. 우선은 응급 의료 헬기를 탄 것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일 때 응급 의료 헬기를 타게 되는 겁니까? 네,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료 전용 헬기 운용 세부 지침에 따르면요. 구급차 운행이 불가능한 지역에 환자가 있거나 최종 치료를 즉시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까지의 이송이 40분 이상일 때 병원 간 이송에 응급 헬기를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산대병원이 최종 치료를 즉시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인 만큼 헬기 이송은 불필요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전 회장인 여한솔 속초의료원 응급의학과 과장은 SNS를 통해 일반인이라면 헬기를 태워줬겠느냐는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서울대병원에서 즉시 진료를 받기가 쉽지 않은 데다 의료 헬기를 타는 건 더더욱 쉽지 않은 게 현실인데요. 반면 규정보다 국가 의전 서열을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곽경훈 분당재생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이재명 대표의 헬기 이동은 제1야당 대표의 지위의 중요성에 부합하는 대우를 받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흉기에 찔렸더라도 이렇게 비판했을 거냐는 주장입니다. 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흉기 피습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경제부 김동욱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